철에는 뭘 심고 어떤 철에 뭘 하는 뭐 할머니들 말대로 뭐 밤꽃이 필 때 뭘 한다거나 카시아가 질 때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으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아주 감각적으로 아세요. 서리도 심지어는 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바람이나 막 이런 거, 뭐 하늘이라던가 뭐 이렇게 보면은 아시더라고요. 절기에 따라서는 하죠. 절기는 되게 중요하니까. 입춘, 뭐 경칩, 구구.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농사라는 활동이 계절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라서 계절을 이제 계속 민감하게 느끼게 되죠. 계절이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돼야 될지를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 이 농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더 계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였거든. 지금 날씨가 시시각각 어떻게 온도가 변하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 현재 뭐 초록색이 얼마나 더 짙어졌고 또 한 9월 이렇게 10월 넘어가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네 이런 것들을 너무 놓치기 쉬운데 한 번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환기가 되거든요. 절기를 맞춰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산물이 갖고 있는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은 꽤 좋지요. 노지 채소를 꾸준히 드셔본 분들은 하우스 채소를 딱 먹어보면은 분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지 제철로 해서 나오는 그런 채소를 먹는 것이 좀 더 환경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거를 소비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출산율 너무 좋으신데요. 생명농업은 되게 단순해요. 유기농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정도. 다른 생명도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기르는 것이 돈이 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식물도 그렇고 식물과 함께 사는 다른 뭐 심지어 벌레들도 그렇고 지나치게 막 잡고 죽이고 막 살충하고 이러는 거 말고 걔가 좋아하는 다른 걸 심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농사는 정말 사람들을 되게 자연에 가깝게 만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면 평화를 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되게 단순하고 작은 것에서 정말 기뻐요. 뭐 새싹이 움틀 때? 뭐 이럴 때도 너무 신비롭고 막 흙을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막 그 저에게 기운을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차 막 이런 느낌? 네, 뭐 그것도 너무 기쁘고 보통 이제 영평은 춥기 때문에 5월 중순쯤에 가지고추 이런 과채류를 심는데 그때 쓸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섞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같이 하지를 못해가지고 펼쳐놓기만 했어요. 근데 마침 비가 오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비가 오는데 그런 게 전 진짜 큰 기쁨이에요. 진짜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창피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재밌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재밌으니까. 밭이 있어요? 이러면 있지 어디나 있지. 저는 나눠주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도 많이 나눠드렸더니 제가 밭을 주겠다, 씨앗을 주겠다, 모종을 주겠다. 이게 제 네, 컨셉이에요. 그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경작 본능이 있대요. 제가 이거는 안철환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르고 가꾸고 하는 특히 식물은 굉장히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반응은 너에게만 반응해 이런 노래 아세요? 이승환 노래 그런 게 있어요. 네, 저에게 반응해요. 어느 정도 제가 개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식물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적어도 본인이 그 뭔가를 길러보면은 그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나 그 농산물을 기르는 농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는 그 계기가 작은 식물을 하나라도 길러보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농사 짓기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 그 작은 금융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
이 세상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제 환경단체에서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들어보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실제적인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나무를 심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좋은 일인데 다시 이제 방향이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제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운동도 좋지만 나는 개인으로 어떻게 실현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요 삶을 전환해야지 하는 고민이 들었었고 그게 한 6년쯤 일하고 나서 이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좀 다르게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었죠. 쉰다고 하니까 일 그만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하면 여기 한번 가봐 뭐 여기 나 갔는데 되게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옆에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우핑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해줬고 덴마크의 그런 스반홀름이라는 공동체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네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곳이야. 그래서 그런 책을 또 막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계획이 커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저희가 그 텃밭 하면서 농사가 우리 삶에 같이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 계획을 짰던 거예요. 저희가 영국에서 이제 우프를 할 때 처음 만난 농가가 7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근데 생활 자체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활용, 재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고 실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되게 크게 응원을 받아서 그럼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재료가 돼서 아까 그 여행을 갈 때 자연농과 관련된 책이 하나 가져가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농사 말고 기존에 생각했던 환경적인 개념이나 추구했던 생각들이 되게 잘 담겨 있더라고요. 지파노라기 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더 해야 한다. 뭘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이런 농사가 아니라 자연은 사람 손이 안 닿아도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데 나무도 숲도 산도 멀쩡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냥 우리가 뭘 더 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던져준 거죠.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제철에 맞지 않는 농사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선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해줘야지 사실 철을 벗어난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너는 왜 농사가 짓고 싶어? 그래서 그게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좋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재밌어.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키워내고 거기서 열매를 얻고 그걸 가지고 우리 밥을 해 먹고 그러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짓고 싶은 농사가 뭔가 그러면 우리는 땅이나 뭔가 자연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농사였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삶 자체도 조금은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고 잎사귀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즐겁고 재미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쩔 때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만족감이 느껴지고 방식이나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들을 고안하고 이제 타협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한테도 재미이고 즐거움이기도 해서 뭐 재미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재미는 그냥 항상 기쁜 게 아니라 이제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이제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흙을 만지고 농사 짓는 것이 재밌기도 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여진다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양서면 도곡리에도 농지가 한 3,000평방미터 이 정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신원리에 한 10,000평방미터 이 정도 농지가 있어요. 이제 하우스 농사 없이 노지 농사만 갖고선 그 작물을 재배하고 그때 생각엔 그랬어요. 비싼 농산물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주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농사 줘야지 그랬던 생각 갖고선 처음에는 이거를 선뜻 친환경을 하는 그런 결심을 먹기가 이제 어려웠는데
하면서 차츰 그냥 아 그래 이건 생각이 바뀌어야 먹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친환경 농산물 안 먹더라. 아 그래 생각이 바뀌면은 돈이 좀 부족해도 그거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친환경 농사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대략 한 주 정도 매주 꾸러미 같은 경우에 한 주 정도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8가지에서 10가지 품목을 매주 박스에다 넣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기 이틀 전쯤에 이번 주에는 뭐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 요걸 갖고 뭐를 해 먹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아 이번에는 양념 채소가 안 오네 마늘 같은 것 좀 미리 사다 놔야 되겠네 이런 정보를 미리 좀 챙기시라고 미리 좀 알려드리고 이틀 전에 알려드리고 그걸 조금 더 소비하기 쉽고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게 구성도 구성이고 농사도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잘 짜지요. 그래서 그런 꾸러미가 나올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뭐를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요 때는 요거 보냅니다 해서 계획된 대로다가 농사 실정에 맞게 그거를 보내드리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부 만들기 바로 들어가도록 오늘 뭐 일정상 조금 일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두부 해서 지역 의료 사업 무슨 케어팜 농장 개장식에 또 한번 가져갔고요. 앞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 생육이 좋은 조건일 때는 영양 상태도 좋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에 대체로 잘 나오고 영양 상태도 좋고 그런데 비해서 여름, 겨울은 이게 작물이 자라기에 조건이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봄, 가을에 많이 나오는 거를 여름,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가을에 많이 나오는 거를 잘 말리거나 김장이라는 것을 하거나 그래서 1년 동안 풍족하게 이렇게 지냈던 방식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도시화가 되면서 소비자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돈 줄 테니까는 좀 여름에도 푸성구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겨울에도 신선 채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과일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이제 요구가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소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아이들 광명 벽시학교 아이들이 와갖고 요거 재미난 일 도로 만드는 거 그래서 꼭 저 무슨 참하고도처럼 농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서울에서 산지 한 6년, 7년 정도 살다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던 농사를 좀 제대로 지어보고 싶어서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실은 서울에서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공도 그쪽으로 전공을 해서 계속 개발자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지치기는 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부품처럼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일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일이 저에게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는 일이 좀 더 뭐 사회 공헌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 친화적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 스스로 해야겠구나를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양평에 살다가 계속 서울로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근데 출근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여름에 땀날 일이 없어요. 조금씩만 그 바깥에 있는 시간만 있을 뿐 차 안에서는 에어컨 다 나오고 건물 들어가면 에어컨 다 나오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계속 주말마다 이렇게 농사 지으러 나왔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지금 덥구나, 지금 뭐 심을 때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는 계속 하고 있었죠. 옛날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자연스럽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딱 적절한 작물들을 찾아서 먹는다던가 했을 때 가장 몸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감각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키워지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의식이었고, 일단은 이전과 다르게 제가 계획을 세워서 주도해서 밭을 일궈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게 이전보다 훨씬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가장 먼저는 몸이 진짜 힘들구나 이걸 많이 느꼈고요. 몸이 정말 힘든데 한편으로는 엄청 뿌듯했어요. 내가 키운 거를 내가 요리해서 먹었을 때 일단은 그 사이에 이상한 거 안 들어간 거 너무 명확하고, 또 뭐 햇빛과 물과 뭐 공기와 이런 거 다 있지만 어쨌든 직접 일군 밭에서 직접 작물 키워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땅과 씨앗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정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풀들을 보면서 느끼는 속도도 되게, 이 속도를 비교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 빨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진짜로 이걸 원한다면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환경이든 뭐든 바꾸고 나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느껴보자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바꾸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예상과 정말 다른 일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너무 고민만 오래 하는 것보다 뭐라도 실천을 해보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